이 영상에서는 미국사 관련 문구 39개나 되네요. 제가 좀, 문구, 보면서 정리해 본 거, 제가 꼭 소개를 시켜드리겠어요. 근데 그 전에, 특히 edX에서, US 히스토리 코스라고, 혹은 edX는 좀 묵직해요. 문구가. 원래 그 기원이 하버드하고 MIT 둘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1년 전에 팔렸죠. 1조 원도 넘게 팔아서 아주 이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요 크레스 센트럴에서는 이게 지금 크레스 센트럴이 해킹당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에, 아메리칸 히스토리에 대해서 쭉 한 370개 이 당시에 지금은 뭐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대충 그래도 시대별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미국사, 그 Age of Jefferson. 요거는 제퍼슨이 버지니아 대학도 창립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 그 옆에 제퍼슨 그 농장 흑인도 소유하고 그랬죠. 흑인에서 자식도 낳았다 그러고 거기 에서 아주 제퍼슨 전공 교수님께서 열정적이신 분이더라고요. 그 제퍼슨에 대한. 그리고 거기가 이제 제퍼슨 기념관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자료도 그렇고 모든 걸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세요. 네,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패트릭 헨리라고 같은 파운더. 이 패트릭 헨리도 저도 미국사는 뭐 이 무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확실치 않죠. 이것도 버지니아 대학에서 어, 패트릭 헨리라고 어, 이분도 에, 그 미국의 건국자들인데 좀 잊혀진 사람에 들어가나 봐요. 건국 그 파운딩 파더스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다 이제 버지니아 대학이죠. 근데 오늘 루즈벨티안 센츄리 해가지고 그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 이 루즈벨트 가가 그 라이덴 쪽 네덜란드에서 이민 간 집안인가 봐요. 집안이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루즈벨트 가문 이민 가기 전에 그 동네 언덕에서 그 Hi, 동네에서 welcome to St. Kilda, where the 이 교수님이 네덜란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티안 센츄리에서 루즈벨트가 그 뭐지요? 그 1900년대 초에 루즈벨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루즈벨트가 해서 사촌길인가?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이끌었던 루즈벨트는 그 루즈벨트하고 부인도 아주 그 포스트 레이디로서 그 어떤 역할을 롤 모델 같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성이 루즈벨트죠. 루즈벨트에 시집 갔으니까. 그래서 그 세 분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분야로 시큐리티하고 이퀄리티하고 프리덤하고 그 세 분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테오도르 루즈벨트죠. 이거는 1900년 그때 대통령 오시던 분.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그다음에 그 부인도 그 유명하신 분인데 아주 부인하고 세 루즈벨트 남자 둘 루즈벨트 여자 하나 루즈벨트 이렇게 비교한 거 재밌어요. 그다음에 요게 미국의 우리는 남북전쟁이라는데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일본에서만 그렇게 하지요. 근데 우리도 그걸 아직까지 따라해요. 시민전쟁이에요. 남북전쟁은 없는 말이에요.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어떤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거예요. 물론 남북하고 크게는 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6.25를 남북전쟁이라고는 공식적으로 안 하잖아요. 6.25 전쟁이든지 코리안 워라 그러죠. 그래 남북전쟁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시민전쟁 11호인데 그게 이제 콜ум비아 대학에서 아주 진짜 그 분야의 대가세요. 그분이 3부작으로 아주 그 미국 시민전쟁 전사
그러니까 61년부터 전쟁은 65년까지 한 5년 꼬박 했는데, 그럼에 그 영향, 전부 영향이 뭐 지금까지 있죠. 이게 시민 전쟁이. 그래서 트럼프 때도 지금 앞으로도 시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저도 이거를 해서 수업을 아주 하나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미국 시민 전쟁 전후사에서 저 숙대에서. 그래서 한 3, 4년을 쭉 했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깊더라고요, 미국 병이. 예, 그래,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때와 못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양상은 많이 변했지만, 근데 크게 보면 그거죠. 백인과 백인 이외. 이거는 이제 흑인. 근데 지금 흑인 포함해서 또, 백인 아닌, 백인 그, 뭐라 그러냐, 우월주의라 그러나, 하여튼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 인종주의가. 그래, 요거는 아주, 미국 시민전쟁사인데, 미국의 시민전쟁이 아마 미국 그 건국하고 그 독립전쟁보다도 더 어떤 의미로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근데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 묵호예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사우스 이것도 이제 그죠. 아메리칸 사우스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어떤 뭐라 하나 그 전문 용어예요. 어떤 그 문화와 남쪽의 흑인 이제 노예 제도와 뭐 하여튼 그런 근데 그래서 그 아메리칸 사우스라고 하면 그 스토리 뮤직 아트 그래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교수님이 여러 분야에 있어가지고 그 사우스에 대한 문화죠 컬처 그래가지고 그 아티스트도 그렇고 거기서 나온 그 작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블루도 그렇고, 재즈도 그렇고 여러 남쪽 그 아메리칸 사우스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그다음에 스미소니안 Object That Define American, 이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미국사와 연관된 그 유물들 대표적인 거.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이건 좀 많이 유행하죠. 이러면서도 어떤 의미 있는 유물 가지고 그걸 통해서 본 그 시대상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것도 콜롬비아 대학이 굉장히 그 역사 파트가 강한가 봐요. 이 미국 여성사도 이것도 4부작으로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2부작으로 좀 이렇게 구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양이 미국 그 건국부터 현재까지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맨 초창기는 2016년까지다가 지금은 최근은 18년까지 뭐 이래가지고 미국 여성사가 세계 여성사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여성사의 대부이신 분이에요. 다 은퇴하신 분인데도 그 첫 세대 여성사의 그 68세대죠. 그 첫 세대가 학문적으로 여성사를 만든 그 아주 그 원로 여자 교수님이 그분이 프로페서 앨리스 캐슬러 캐슬러 해리인데 그분이 여기 등장하는 미국 여성사하고 여성사가 영국이고 뭐 캐나다고 한 뭐 50분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다 이분이 데모니까 다 그냥 인터뷰고 뭐고 끌려와가지고 이건 대작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여성사를 하시는 분들은나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이 속에 모든 자료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시민전쟁 아까 그 교수님 그거 같이 요거는 그다음에는 이제 페미니즘의 소셜 저스티스하고 이것도 산타크루츠 교수인데 이분도 그 아까 여성사에도 끌려 나왔죠. 이분도 좀 1세대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산타크루즈 대학의 여성사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과 소셜 이거는 이제 좀 아까 거보다는 미국 여성사는 그 아주 시리즈로 맨 처음에 4부작 그 정도의 양인데 요거는 그냥 하나로 된 거. 그다음에 케네디 할프 센츄리 이건 유니버시티 이것도 버지니아 대학에서 하는 케네디에 관한 거.
케네디의 케네디 라이즈 투 파워, 케네디의 어떤 일대기죠. 어세시네이션하고 암살당하는 거하고 유산하고 뭐 이런 거, 레거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프로페트, The Inner Life Global Vision of Martin, 이건 마틴 루터 킹. 이게 케네디하고 같은 뭐고 민권 운동하고 그 시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아마 어, 그 연설 위주로 아틀란타에서 하고 보스턴에서 하고 몽고메리에서 하고 그 아주 유명하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로서 그러니까 그 연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커트 주립대학에서 만든 건데 미국의 안티 블랙 레이시즘 흑인 인종주의 그러니까 반흑인 안티 블랙이라는 게 이제 흑인을 비방하고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를 항하는 거죠. 그런 거로서 실제적으로 시스테믹 화이트 프리빌리지 그 시스테믹하게 했죠. 그게 아까 식민전쟁 끝나고도 무슨 뭐 레컨스트럭션이라 그러는데 재건하는데 그때 완전히 헌법상으로는 평등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분리 정책이라 하나, 그러니까 아주 시스템화하는 거죠, 레이시즘이. 그런 식으로 인스티튜셔널 되는 거죠, 제도화되는 그런 거를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블랙 퍼포먼스 as social 이건 미시간 대학에서 블랙 퍼포먼스라는 거 아마 이게 예술 분야나 뭐 이런 걸 거예요. 그죠? 슬레이버리 앤드 윗, 짐 클로, 아까 이게 레컨스트럭, 세그리게이션, 분리 정책을 한 거 대표적인 게 짐 클로 법이라고 하고, 그런 거죠. 시빌 라이트 앤더 피스트 블랙 라이브즈 매러, 이거 최근 거, 블랙 라이브즈 매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니페스토도 있고 프로테스트도 있고 그게 전부 다 이제 퍼포먼스라는 큰 걸로서 사회적인 저항 운동으로서 그 흑인들이 어떤 그 저항을 해왔나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흑인 건축사는 이거는 모마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도 여러 가지 미술에 관한 거지만 이 뮤지엄이 에, 흑인 건축사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Reimagine Blackness and Architecture 이게 흑인이 집단적으로 분리된 데서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거주 지역에 대한 그 아키텍처도 좀 다르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건축학적으로 본 흑인 분리 뭐 정책 뭐 이런 거 그런 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잘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교육 이게 요즘에 많이 그 블랙 메더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반성적인 차원에서 캐나다도 그렇고 특히 캐나다, 미국에서 원주민에 대한 그 교육을 그 주민들한테 원주민뿐만이 아니고 전체 작은 내 국민들한테 교육이 재교육이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걔네들이었었다 그런 거를 어, 역사적으로 에,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에, 유행인 것 같아요. Foundation for Transforming Teaching and Learning About Native American.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한 거거든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대한 교육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의 변천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 스리 폴이나 이것도 재밌어요. 라이스 대학에서 한 건데 이거는 그 9.11 테러 이후로 미국 애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전 세계 애들이 특히 이제 중동 지역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뭐 미국인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나? 거기에 각그 아프리카 눈을 통해서 중국 눈을 통해서 또 프렌치, 프랑스인, 그다음에 멕시카인, 뭐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아주 국가별로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의 취재도 하고 뭐 여론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미국을 전 세계에서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국사는 미국 헌법 이건 뭐 법학이지만 아주 이거는 법학이라기보다도 지금도 계속 그 헌법
그 걔네들 그 뭐라냐 헌법재판소라 그러나 뭐 대법원이라 그러나 거기서도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런 역사 해석에 가까운 법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이 또 어멘드먼트라고 얘네들은 헌법이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건국하고 불안하니까 그 여유를 많이 남겨놨다 그래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영역을. 예. 그리고 그 파운딩 파더들도 지네들이 영국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건국은 했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 다시 또 식민지화되지 않을지 또 분열은 되지 않을지 굉장히 그러니까 헌법을 하면서도 그 여지를 많이 남겨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 그 헌법 개정을 아주 자주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미국 헌법 해석이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를 이해하는 거에 필수적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 헌법 해석이라고 아마 이게 이부작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해주세요. 이부작이 아닌가 보네요. 근데 constitution interpretation을 꽤 자세하게 굉장히 이거는 헌법 개정사기 때문에 미국 헌법의 그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법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법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실제 역사 그 컨텍스트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문구예요. 그다음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이게 한 교수분이신데 미국 정부와 정치문 해가지고 사부작으로 짧게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미국의 토마트 패서스라는 교수분이신데 아메리칸 거버먼트하고 폴리티컬 정치 제도,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시티즌 폴리시 in 아메리칸 퍼블릭 오피니언 여론이라든지 뭐 선거라든지 뭐 이해관계 그 로비라든지 인터레스트 그룹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공공 정책 이게 어떤나 경제 정책이나 뭐 이런 게 그래서 아주 이렇게 네 개로 간략하게 쌈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케네디 스쿨 교수님이 그게 아마 이렇게 밑에까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몇 년 전 2020년 선거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시다가 한 주짜리로 하고 그만두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뭔 이유인지.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다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실라버스도 1주짜리로 끝났어요. 이게 간략하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산 그다음에 How Technology is Shaping 요거고 US China Relation 요거는 싱가포르 대학의 교수님이시면서 원래는 외교관이었었어요 이분이. 근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사지요. 그거를 굉장히 쌈박하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설명하시는데 이건 진짜 권해드릴 만해요.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 자본주의사는 이거는 코넬 대학의 교수님이 미국의 두 분이서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하던가 그런 식으로 미국 자본주의에 대해 가지고 시작부터 1492년부터 이렇게 메이킹 아메리칸 카피탈리즘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은 자세하게 이렇게 기억은 잘 안 나네요. 하여간 굉장히 길게 미국 자본주의 사죠. 그래서 무슨 뭐 독점금지법이라든지 무슨 뭐 하여튼 그렇게 카피탈리즘에서 법 위주로 변천사 경제법 변천사라 그러나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셨던 것 같아요. 미국 자본주의사. 그다음에 코넬 대학 거죠. 그다음에 Considering Capitalism Historically 이거는 이게 뭐죠? 이거는 뭘 잘못 내가 그거는 여기의 부분이죠. 일로 들어가야지. 자본주의사. 그다음에 예일 대학에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2008년도죠. 2009년 8년도에 완전히 걔네들이 서브 모게지인지 서브프라임 뭐 그저 주택 예, 그 붕괴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파급을 미쳤던 건데 그때 그 재무장관 까지 불러가지고 요 예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이실 거예요. 근데 요거 트레저리 재무장관 티머시 누군가 그분까지 둘이서 같이 실제 정책을 펼쳤던 분하고 그래가지고 하우징하고 모게지하고 그때 어떻게 그거를 그 과정을 패닉하고 그 과정을 아주 유로존 크라이시스까지 그리스하고 이런 것까지 그랬고 걔네들이 그 캐피탈리즘에서 크라이시스인데 주택시장 붕괴로부터 전 세계 자본주의 위기로까지 갔던 과정을 실제 정책 재무장관 했던 그분하고 그거를 어떤 실제적인 그런 식으로 아주 드문 훌륭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낸셜 마켓이라고 이것도 그거죠. 그와 같은 맥락인데 이번은 예일대학의 로버트 슐러라고 요거 돈도 가지고 파이낸셜 그때 붕괴를 예언했던 거라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노벨 경제학상도 타신 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이분은 워낙 2012년에 그가 나오기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오픈 예일 코스라고 그 실제 그 강의실을 녹화해가지고 한 그거에도 아주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공유에 굉장히 열리신 분이에요, 이분이. 특히 또 경제 심리학인지 이 분야 부인이 또 심리학이고 해가지고서 굉장히 경제학의 미국 경제학의 어떤 수학적으로 갇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내면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지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인상이. 근데 그분도 직접 그 파이낸셜 마켓은 꼭 필요한 거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하지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돈이 굴러가고 투자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서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그 학생들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가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 그런 지식을 공유하려고 전 세계에 아주 친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본받을 만하죠. 그다음에 요거는 프린스턴 대학의 시빌 리버리. 이것도 아까 그 프린스턴 대학의 법대 교수님이 아메리칸 컨스티튜션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 그다음에 시빌 리버티에 대한 게 2부고 2부작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2부예요. 요건 시빌 리버티라는 게 그렇죠. 지네들이 영국에서 독립한 자체가 그 이제 프리덤 리버티라는 게 이게 헌법 정신의 아주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에, 헌법 중에서도 아주 핵심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에 대한 아, 법제사도 그렇고 그런 명령이에요. 그다음에 미국 성문헌법, 불문헌법 이거 조금 법학에 아까 프린스턴 대학 교수님은 조금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법을 이 예일 대학의 성문헌법, 불문헌법 이부작으로 하신 그 이 교수님은 좀 법학적인 거에 더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분도 유명하신 미국 헌법 박사하신 분이겠죠. 예일대 교수니까. 약간 프린스턴 대학 교수고. 근데 에, 조금 그랬던 인상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다음에 포에트리 이건 이제 미국사인데 문학 쪽이에요. 그래서 시빌 워하고 애프터매스의 미국의 문학사죠. 문학사. 아메리칸 포에트리 해가지고 미국의 시 그때 시빌 워의 고시대 때 시인 그다음에 당시고 그래서 그 시인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문학과 역사 속에서도 문학하고 그대로니까 시빌 워 그다음에 데스 앤 애프터매스 피플 여기 아마 시비로 앤 애프터매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이제 더군다나 얘들 시나 문학이나는 미국사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순수 문학이냐 참여 문학이냐 이런 거에 어떤 거를 따지기 이전에 실제로 그 섞여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래 그런 것 같은 인상의 기억이 났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르네상스 클래식 리터러처의 19세기 센츄리 이것도 요거는 약간 하버드 거고 그거는 다스머스에서 이것도 아메리칸 르네상스라고 요거는 그 누구냐 다스머스 대학 교수님이 미국 그러니까 에머슨하고 더글라스하고 말트 위트만하고 이렇게 나다니엘 호던 그렇게 아주 작가별로 해가지고 미국의 르네상스 문학 같은 그렇죠 그 문학적인 조류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포에트리 인 아메리카가 하버드 대학에서 시리즈로 한 거예요 보니까 그죠 아까 그 포에트리 뭐 아주 위트만만 따로 하고 그다음에 모더니즘하고 아까 그것도 뭐 11호하고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그렇게 한 건 것 같아요. 그다음에 Introduction to Digital Humanities. 우리도 디지털 휴머니티즈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뭔지 모르는데 하버드에서 첫 번째로 디지털 휴머니티 입문이라고 처음으로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근데 지금 2부작이 곧 나온다 그래요. 아마 2부작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보시면 디지털 휴머니티즈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그게 마침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 중국사 지금 하버드에서 중국 통사 10부작 그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도적으로 중국학 교수 이런 게 그 속에서도 그 디지털 휴머니티즈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젝트로 그 맵, 차이나 맵을 아주 그 빅데이터 거 전체를 해가지고 한 그 작품이 있다고 소개드렸잖아요. 거기 가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시잖아요. 디지털 휴머니티즈가 이 휴머니티즈예요. 물론 이제 이 휴머니티즈는 그 우리가 하는 인문학보다도 다 학문 전체를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이니 물리니 그것도 디지털 휴머니티 프로젝트로 어떤 빅데이터를 리믹스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고 그거예요. 너무 오래됐네요. 그래, 이렇게 미국사가에 대해서 크게 콜롬비아 대학의 에, 여성사하고 11호하고 그건 굉장히 대작이고 그걸 통해서 미국의 역사 연구가 어느 정도 심도가 있고 어떤 그 시각에서 하는지 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저는 이제 하여튼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좀 가벼운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